월급 생활자가 5억을 어떻게 만들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욕구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는 경험에 돈을 쓰는 건 괜찮다고 봐요. 무언가를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경험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경험 그러면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틀려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경험 그러면 그건 경험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이라고 우기는 게 진짜 경험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상당히 경험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를 존중한, 자기의 가치를 내보이는 어떤 거에 돈을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경험은 뭐냐면 이 경험이 나를 더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거. 책값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아요. 내가 어떤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욕구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특히 자산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급 생활자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소득보다 반인 사람이 쓰는 것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사업가들은 내가 25%만 쓰라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사업에 한 100억 정도의 단계에 있는 어떤 동료들의 사업가가 쓰는 생활 소비 수준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25%에 맞춰서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저렇게 월급 생활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본이 일정하게 모여서 이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 알아요? 월급 생활자들은? 여러분의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을 사려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한 4억짜리? 5억짜리? 오피스 콘도 혹은 건물 이런 거 사면 약 2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나는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월급 생활자가 5억을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한 대로 5억 만들려면 처음 만들어야 되는 게 1억 먼저 만들어야 되고 1억 만들려면 1000만 원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씨앗처럼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 가는 거 생각보다 먼 거 아니에요, 해보면. 이게 여러분 청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마중물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젊은 나이에는 젊어서 어떤 경험을 쌓고 이렇게 인생을 전체를 죽이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데 자본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마중물처럼 뭐가 올 때까지는 좀 노력해야 돼요. 좀 유보하고 노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특히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그 질문이 안 나오는데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나는 내 급여도 못 만들고 내가 부모님한테 돈 용돈 받아서 쓰고 와이프가 어떻게 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를 증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고 나서 여유 생길 때마다, 그렇다고 그걸 다 미루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유 생길 때마다 더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전체 삶에 굉장히 유용한 가치니까 같이 해도 돼요. 근데 좀 밀어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수각이 크다는 건, 수각이라는 거는 물을 받는 돌이거든요.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물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흘러 들어오는 물을 모았다가 일부를 내보내고 계속 모을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저런 돈의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각 자체가 없어져요. 돌 그릇 안에 그릇 자체가 작아져서 돈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를 저렇게 명확하게 하면 수각이 크기 때문에 항상 돈이 들어오고 항상 큰 돈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